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짱 쌤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반 수업이 찾아왔네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오늘 투표까지 카톡으로 해서 회장, 부회장 다 뽑았는데요. 네, 수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반들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미리 찍어서 이걸 틀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어 수업을 우리 반은 어디까지 했었냐면 제 기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귀납에서 개념, 예시, 그리고 설명까지 받고 저의 부족한 실력으로 백조를 그려드리면서 귀납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종합해서 구체적인 사례나 사실들을 종합해서 일반적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논증의 방식인데 이때의 중요한 점은 구체적 사례나 사실들이 많아야만 이 결론이 타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단 하나의 예외라도 있다면 이 결론은 거짓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귀납까지는 다 설명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반은 이제부터 유추부터 수업을 해야 하는데 제가 유추는 다행히 지난번에 다른 반 수업하면서 찍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영상 뒤에다가 유추 그리고 연역의 개념, 예시, 설명까지는 어제 찍어놓은 영상으로 붙일 거고요. 그 뒤에 프린트를 가지고 복습하는 부분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유추와 연역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작! 자, 유추 볼게요. 유추는 여러분들 귀납 논증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귀납이랑 연역이라는 논증 방법이 있고 귀납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을 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건데 그 구체적인 사실들을 종합하는 방법 중에 유추라는 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추를 읽어볼게요.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으로 귀납 논증의 속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에 한번 형광펜 표시해 볼게요. 유추라고 하는 건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유추의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냥 지워도 되죠, 저는. 지워볼게요. 유추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 그런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래서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유튜브에 남으니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에스파 윈터와 뭐 말하기도 민망해. 김슬기가 있다고 칩시다. 어떡하지?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자, 에스파 윈터와 김슬기가 있는데 에스파 윈터는 일단 성별이 여자입니다. 성별이 여자. 김슬기도 여자네? 근데 에스파 윈터는 키가 몇이지? 이 친구? 잘 모르겠네. 비슷한 속성만 얘기해야 되겠다. 에스파 윈터는 귀엽고 예뻐요. 어머나, 김슬기도 귀엽고 예쁘네.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에스파 윈터는 노래를 잘해. 어머나, 이것도 비슷하고 이것도 비슷하네. 김슬기도 노래를 잘하지 않을까? 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유추입니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실제 더 타당한 사례가 많겠지만 지금 이 유추 논증의 문제점까지 알 수 있어요. 이 몇 가지 안 되는 유사점을 바탕으로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거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유추를 하는 사람은 이래요. 이것도 비슷하고 이것도 비슷하네.
그러면 증명되지 않은 김슬기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에스파 윈터가 노래를 잘하니까 다른 속성이 비슷하니까 김슬기도 노래를 잘하지 않을까?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유추 논증인데요. 말씀드리는 김에 유추 논증의 문제점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유추를 할 때는 다른 속성들이 이 비슷한 것을 더 많이 증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 두 가지 정도의 비슷한 점 가지고 나머지도 비슷할 거라고 섣불리 성급한 일반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추로 진짜 많이 나오는 예시는 이런 거예요. 인생과 마라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힘들다, 뭐 힘들다. 끝이 있다. 뭐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행복한 요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생과 마라톤이 비슷한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유추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하니까 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특정한 속성도 유사할 거야 라고 추론하는 것이 유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너무 구렸죠? 죄송합니다. 유추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줄임말인데요. 유비추리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대상에 유사한 점을 비교해가지고 추론한다, 추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비추리라는 것까지 적어 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너무 오늘 지금 온라인 하면서 지금 약간 제 멘탈이 지금 터졌네요. 어디 간 거야 지금? 좀 어디 갔지? 몇 쪽이야 여러분? 멘붕 왔어요. 어디야? 여기 있네요. 네. 백조 그리고 그 다음에 김슬기랑 에스파 윈터 비교하는 거에서 지금 갑자기 멘붕이 왔지만 다시 정신줄을 붙잡고 연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역은요 여러분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했어요. 외우기 어려우면 이응으로 시작하니까 일반적인 거에서 출발한다 라고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연역의 사례를 보면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전제로 깔아놓은 거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자,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화살표 뒤에 있는 게 결론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화살표 위에 있는 애들이 전제인데요. 연역에서는 보통 이렇게 3단으로, 3단계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3단 논증의 1번 문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전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소전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번은 지울게요. 대전제가 항상 참이어야 돼요. 이 대전제가 참이 아니면 절대로 결론이 참일 수가 없는 논증이 연역 논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 이게 참이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인간은 죽는 건 정말 인간 중에 죽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전제가 참이어야만 마지막에 결론을 참으로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연역은요, 여러분 제가 그때 우리 앞에 만화를 이미 3학년 1반은 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연역은 이 두 가지 전제에서 겹치는 부분을 제가 날리고 결론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말이 있었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는 말이 있었어. 인간이라는 말이 중복이 되네. 지웠어. 지우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거라 그랬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3단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3단이 말이 되려면 이 구체적인 사람이 이 일반적인 논제에 지금 이 일반적인 전제에 부합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대전제가 무조건 참이어야 합니다. 그게 연역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연역으로 무엇을 논증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여기 있는 맨 첫 번째 줄에 쓰는 대전제를 무조건 참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면 밑에 있는 거 넘어가 볼게요. 결론의 내용이 근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로 제시된 일반적 원리가 참이면 결론은 언제나 참임.
참인 대전제를 사용하는 3단 논법이 대표적임이라고 나와 있죠. 자, 결론의 내용이 근거에 포함되어 있대요. 결론이 뭐였냐면 마지막 줄, 요게 결론이죠. 근거는 위에 2개. 근데 살펴보니까 결론의 내용, 죽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발음이 어렵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는 근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인즉슨 연역에서의 결론은 근거를 종합해서 내린다. 따라서 근거로 제시된 일반적 원리. 자, 지금 근거는 위에 2개라고 했는데 이 둘 중에서 일반적 원리는 1번 문장과 2번 문장 중에 어떤 게 일반적인 원리인가요, 여러분? 1번이 일반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얘가 대전제거든요. 대전제는 일반적이어야 돼요. 왜? 연역은 일반적 원리에서 출발한다면서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문장이 무조건 일반적인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일반적인 원리가 참이면 결론은 언제나 참이래요. 반대로 말하면 연역에서 일반적 원리가 거짓이면 그 결론은 무조건 거짓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걸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참인 대전제를 사용하는 3단 논법이 대표적이다. 3단 논법, 3단 논증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새로운 원리나 사실을 밝혀내기보다 개별적,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있는 새로운 원리에서 그것을 적용시켜서 구체적 원리를 적용시킨 결론을 내기 때문에 새로운 원리를 밝혀내는 데 사용하는 논증이 아니에요. 연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위에다 이거 적을까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대전제가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넘어가지? 대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대전제가 참이어야 한다. 연역에서는. 됐나요? 네. 자, 됐다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귀납과 연역에 대해서 복습을 할 차례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를 이제 2장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1번인데 이거 뭐 양면 복사해서 나눠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단면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2쪽짜리입니다. 제목은 논증 방법이라고 써 있는 이 프린트를 제가 지금 저 대신해서 들어가 주시는 선생님한테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리라고 부탁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책을 덮고 방금 전에 공부한 귀납과 연역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여기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초성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문장을 채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화살표로 선을 잇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해 봅시다 라고 써 있는 부분 전체 다 하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논증의 오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수업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습해 봅시다까지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지금부터 10분간 검은 화면이 나올 예정입니다. 검은 화면 계속 그냥 틀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논증 방법, 빈칸 내용 채우는 걸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다 풀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제 수업이면 분명히 누구를 시켜서 했을 텐데 저 혼자 해야 돼서 속상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다 같이 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논증 방법이 중요한 이 단원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렸고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걸 논증이라고 했습니다. 교과서 안에 나와 있는 설명에서는 여러 근거를 들어서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논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칸을 논증이라고 채워주셨으면 잘 채운 거고요. 자, 이 논증에서는 주장이랑 근거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주장 대신에 결론, 그리고 근거 대신에 전제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혹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 모두 논증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정의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보시면 논증 방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납과 연역이 있었고 그 귀납 안에 다른 방식이 하나 더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귀납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기억으로 시작한다면서요. 아이고. 기억으로 시작한다면서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을 귀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네, 기억으로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구체적인 거랑 일반적인 것 중에는 구체적인 게 더 작은 거라고 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하나하나의 작은 요소에 적용시킨 게 구체적인 거고 일반적인 거는 우리나라 는 물론이고 더 큰 범위에서 인류 모두가 인류라고 하니까 좀 너무 커 보이네. 어쨌든 모두가 동의할 만한 더 큰 범위에서의 결론을 이끌어낸 걸 일반적 원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역 먼저 볼게요. 연역은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적용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기 편하게 이응으로 시작하는 걸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연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 이거는 온 인류가 동의하는 원리이죠. 그래서 일반적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귀납 안에는 우리가 둘 이상의 대상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추리하는 유추라고 하는 논증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유비출이라고 말하면서 유리출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하면서 쓰다 보면 그 오타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요. 얘 유비출이라고 필기 고쳐주세요. 유비추리를 줄여서 유추라고 부릅니다. 유추의 뜻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유추의 예시로 터무니없는 에스파 윈터와 김슬기가 비슷하다라는 걸로 예시를 말씀드렸더니 터무니없긴 하지만 생각보다 외우기는 쉽지 않았나요? 유사한 점이 많아야 그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도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밑에 있는 걸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읽어볼게요. 금붕어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 송사리도 아가미로 숨을 쉰다. 그러므로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화살표가 없더라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여기가 뭐다?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금붕어라든가 송사리라든가 얘네는 작은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가지고 온 전제죠. 지금 보시면 전제가 구체적이에요. 결론이 구체적이에요. 전제가 구체적이에요. 금붕어, 아가미숨, 송사리, 아가미숨.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구체적인 사례를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귀납이라는 방식은 이 두 가지로는 너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더 많은 구체적 사실이 있으면 더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금붕어, 송사리 이외에도 아가미로 숨을 쉬는 애들 또 누구 있냐? 뭐 갈치, 꽁치 뭐 이런 애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고등어 뭐 이런 애들 네
제 배경 지식의 한계인가 봅니다. 자, 아가미로 숨을 쉬는 다양한 물고기들을 더 많이 가지고 온다면 이 결론은 더 타당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들에 대한 전제를 종합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낸 이 친구는 귀납이죠. 어디로 가야 하나요? 맨 아래쪽으로 가야 합니다. 다들 잘 연결시켰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마라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운동이다. 문장이 굉장히 길지만 첫 번째 문장이 여기까지고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얘는 두 가지 대상을 가지고 왔어요. 잘 봅시다. 마라톤. 어려움이 있고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대상으로 가져온 건 인생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래요.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즉 목표와 비슷한 거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 다 대응하는 게 하나씩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어렵다. 포기하지 말면,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노력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 삶의 목표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어렵다,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두 가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결승점, 즉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유사점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낸 것, 유비추리라고 불리는 유추라고 했습니다. 두 대상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냈어요. 여기로 가면 잘 연결하신 거고요. 마지막 거 볼게요.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 금붕어는 물고기이다. 그러므로 금붕어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이 부분이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얘네가 전제인데 얘는 보시면 전제로 가지고 온 첫 번째 거 이거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고기라고 하는 생물은 모두 아가미로 숨을 쉰다는 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부르죠. 일반적 사실을 전제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대전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전제에 보면 물고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지고 온 소전제에 보면 금붕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물고기라고 했어요. 제가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서 결론 이끌어낸다고 했냐면 대전제에 있는 물고기와 소전제에 있는 물고기가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날리고 여기에 금붕어라고 하는 말을 연결을 지으면 결론이 바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붕어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냈네요. 대전제에 일반적 사실이 있고 이 일반적 사실에 구체적인 대상을 연결해서 즉 일반적 사실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용시켜서 결론을 이끌어낸 거 뭐라고 했냐면 3단 논증, 3단 논법에 해당하는 연역법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연역으로 연결을 지으면 되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귀납에 있는 내용을 순서를 바꿔서 귀납에서 이끌어낸 결론을 대전제 자리로 가지고 가면 연역이 된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온 예시에는 지금 물고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두 개를 순서를 바꿔서만 지금 배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에서 출발하면 귀납이고 일반적인 원리에서 출발하면 연역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 밑에 있는 지금 일란성 쌍둥이 여기부터 논증의 오류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4반 오늘 수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프린트 혹시 다 못 채운 친구들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일란성 쌍둥이부터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결론을 직접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혹시 못한 친구들은 숙제로 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